우연찮게 또 이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도축장소 증후군이라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하고도 좀 겹쳐 보이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음모론을 좀 아는 사람들은 또 최근에 이제 6G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제 상용화하기로 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뭐 5G에서 6G 뭔 차이가 있겠냐 하지만은 뭐 격이 다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한계가 넘었을 때는 참 막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 가뜩이나 이제 최근에 좀 이상한 그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이게 그 뇌장벽에 있는 물질 중에 PGP라는 게 있죠. 그게 특정한 환경에서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뇌를 투과하는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틴 같은 게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뭐 사멸하게 된다던가 이러면은 적절히 막을 수가 없더라 뭐 이런 내용 이번에 책에서도 좀 다뤘는데, 인쇄소에는 이제 저번 주에 넘기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참 이렇게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 이런 거를 잘 보시는 분이 계셔갖고 부탁을 해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인쇄소 넘기면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책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뭐 좀만 더 기다려 달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처음부터 이제 많이 찍어내기는 힘들 것 같고 해서 한 500부에서 뭐 1000부 그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축장으로 끌려가면서 참 이런 도축장으로 이제 또 밀어넣은 뭐 인간들이 뭐 그런 일을 당할 리 있겠어 하지만 지금 매 순간순간 어떠한 형태로든 좀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 유튜브 채널을 그래도 좀 상당 기간 보신 분들은 그래 그렇지 이런 부분은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배우 박민재 씨라는 분이 32세밖에 안 됐는데 중국서 갑자기 이제 심정지를 당했다 하고, 또 휘성이라는 분이 중에서 귀국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잡고 하셨다 이러는데, 뭐 우연의 일치인지 뭐 정말 오비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에 갔다 와서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뭐 여러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좀 심각성을 좀 못 느꼈는데 많이 특정한 나라로 좀 기운 것 같다,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보면은 한국 간판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다른 간판들로 이제 대체가 되고, 그 영화 기생충에서 나왔던 일들이 좀 현실에서 이제 투영돼 갖고 벌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대세로 이렇게 흐르는 거를 뭐 일개 개인이 막기는 힘들 거고, 다 같이 뭐 정신을 차려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원래 뭐 평평지구 얘기는 상당히 그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뭐 또 늦게 깨어나신 분들도 있고 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둥글다라는 게, 그 360도 구라고 가정을 이미 해 놓고 계속 걸어 나가면 같은 자리로 온다, 이거는 이미 둥글다고 말을 한 거잖아요. 좀 너무 참 어불성설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거를 왜 트랩이라고 했을까, 왜 속임수라고 했을까, 한번 그 사람들을 속여서 뭐하냐 이러는데, 뭐 어차피 제거될 대상이라면 왜 진실의 세계를 보게 놔둬야 되나요.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뭐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6G가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참 뭐 일본 만화에서는 뭐 이 6G가 가동되면서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것도 이제 나왔던데, 많이 변할 것이다. 이거를 직접 개발한 국가에서 안 쓰고 있는데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집에다가
뭐 이런 와이파이 같은 해서 특정 뭐 4G가 됐든 5G가 됐든 6G가 됐든 한번 노출을 시키면 벌들이 두 번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안에 여왕벌이 있어도. 이런 실험을 다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과연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여왕벌이 없으면은 자기들도 자손을 이렇게 번식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럼에도 안 들어갈까라고 생각하면 상당한 이제 데미지를 받는다는 거를 얘네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그 양봉장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 벌꿀 그 채집하는 통 앞에다가 순지터 가루도 뿌려놓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기기들이 셀룰러 타워들이 쭉쭉 들어서고 여기서 나오는 파장들도 기존 것과 뭐 많이 다를 듯 보이는데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이것과 연관돼 갖고 또 벌어질 수 있을까 뭐 귀추가 주목되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뭐 별 의미 없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러다 대한민국 사라진다, 신입생 영명 해갖고 최근 뉴스인데 아예 신입생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쩜 이게 뭐 하도 이제 이게 많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분들이 혹 행여나 그리고 제가 좀 비타민 D에 대해서 예전에 그 에릭 버그라는 미국 의사 선생님이 상당히 근데 한 번은 이분이 눈이 이제 뭐 블랙아이 클럽처럼 어디 좀 맞은 듯이 멍이 들어서 나와서 왜 그러지 했는데 뭐 비타민 D하고 K2하고 서로 상승 효과가 있고 막 이런 것들 계속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비타민으로 특정 그 뭐 질병이랄까 이런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어떤 영상들을 접하게 되죠. 이제 거기서는 이버맥틴하고 이제 하이드로클로로킨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느닷없이 자기 집에 있는 비타민제를 다 버렸다 이 말씀을 하셔갖고 이거 내용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인데 하면서 제가 뒤져를 봤죠. 그래 아니나 다를까 참 그 예전에 그러니까 비타민 D는 확실히 햇볕을 통해서 이렇게 몸에서 생성되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떤 경구 뭐 먹어서 하는 그 양털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나온 비타민 뭐 D3 종류는 뭐 쥐약에도 들어가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뭐 제가 팩트 체크 같은 걸 보니까 뭐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데도 있고 뭐 큰 탈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을 좀 의심하기는 싫지만 닥터 에릭 버그도 좀 넘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분은 뭐 3만 IU, 5만 IU 막 엄청나게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비타민 D가 많으면 좋긴 하지만은 이게 어떤 가공을 거쳐서 나온 거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비타민 D를 다 이제 버렸죠. 주변에다가 선물도 해주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좀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모든 비타민제가 그러냐 이렇게 물으실 분이 있는데 일단 그 원료가 무엇으로 됐는지 이번에 책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A4 용지로 100장이 넘어가니 이거 뭐 비타민의 배신이 돼 버리니까 구충제의 배신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축하고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몇 문단으로 해갖고 딱 뭐 한 장 정도로 해서 끝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비타민 D3도 상당히 약으로 드셨을 때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햇볕으로 받는 게 어떤가.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팟캐스트로 해서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 둘이 뭐 이버맥틴하고 하이드로클로로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메틸린 블루를 얘기한단 말이죠. 사실 이제 메틸린 블루는 이제 1950년도에 나왔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다가 이제 느닷없이 현재 와서는 이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뭐
역정보도 있고 뭐 옳은 정보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예 안 믿으니까 중간중간 껴서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뭐 2년 넘게 메틀린 블루를 뭐 응용을 해본 사람으로서 상당히 저는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거 또 모르죠. 또 더 자세히 조사해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저도 나름 그 인터넷하고 뒤져보고 하니까 그 메틸린 블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극찬하신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부분은 실수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짤막하게 쇼츠에다가 올려놨는데, 그 시약으로 나온 메틸린 블루하고 그 푸드 그레이드로 나온 거는 성분 구성표가 좀 다르다. 그 중에서는 이제 중금속 부분 얘기도 있었고, 그것이 좀 어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좀 잘 알아봐라 이렇게 또 얘기하신 거를 제가 최근에 또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취하시더라도 좀 내용을 또 더 넓게 뭐 2년 동안 마시면서 3년째인가요? 제가 3년 된 것 같은데, 횟수로는 이제 3년째 같은데 주변에서 보면은 되게 젊다고 그러거든요. 저 얼굴 보면은. 그리고 최근에도 시합을 나가려고, 뭐 이종 격투기는 아니고 하여튼 뭐 격투기 나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뭐 책과 이렇게 또 어떤 스케줄이 좀 안 맞는 바람에 했는데, 뭐 그런 격투를 이제 뭐 스파링이 됐던 뭐 상대하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지치는 게 없고, 그래도 반백년인데 딱 정확하게 반백은 아니더라도 뭐 근사치로 들어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메틸린 블루의 효과가 아니었던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체중이 그 상당히 또 제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100kg이 넘기 때문에 그런데도 뭐 지구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꼭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엔 이런 일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뭐 안 하시면 되고. 닥터 세비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타민이 아니고 정답은 미네랄이라고 하시는 바람에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제 우엉을 좀 곁들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우엉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또 평평지구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바이카로수가 이제 636km예요. 뭐 제가 많이 예를 든 게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400km인데 공률이 없다. 수준 원점을 봤을 때 아주 그냥 미미하게 살짝 있을 뿐이다. 이거는 공률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거의 8년 전이죠. 8년 전에 썼던 책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바이카로수도 이제 레이저 측정기라든가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하면은 공률이 있다 그러면 레이저 빔이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평평지구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꼭 그러면 636km, 637km부터 그러면 공률이 있어야 되냐. 또 하여튼 사람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순한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아마 좀 후회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턴오프힐 TV가 과거부터 어떤 부분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를 무시하는 걸 넘어서 갖고 상당히 이제 적대시한 분들이 있었어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가 잘못됐네 근데 과거부터 보면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뭐 반면교사를 못 삼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복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를 좀 많이 알아야 미래에 닥칠 일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게 이제 마지막 사진이고, 업데이트를 좀 많이 좀 해달라고 부탁들을 하시는데, 좀 중요한 시기에 이제 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돼갖고 뭐 계정이 사라진다던가 유튜브가 또 정지가 되면 정말 또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때 이게 또 어떻게 안 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번에 6G 문제를 왜 그렇게 심각성 있게 봤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분도 있는데, 그냥 한번 과거부터 쭉 보자 이거죠.
그 전 대통령이었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한국에 제일 먼저 간 곳이 평택에 뭐 땡땡 공장인데 거기서 이 5G하고 6G 이런 얘기들을 쭉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전에 또 한국의 거대 기업이 그 대표가 미국에 날아가서 자, 한국에 이제 5G 기치를 높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그 뭐 디바이스 이런 기계에 대한 속도를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왜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왜 자꾸 전기차의 유해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 보조금을 주네 뭐하네, 뭐 최근에도 아주 예쁘장하니 만든 전기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그냥 그 폐허처럼 자동차 무덤이라고 또 누가 표현을 해놨는데, 문제가 상당히 될 것으로 보여요. 이게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것을 캐기 위해서 어린이들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날도 참 화창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그 중국에서 뭐가 넘어오네, 뭐 미세먼지가 넘어오네 하면서 했는데,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해서 이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이제 풍전등화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하루 빨리라도 이제 좀 책을 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건의 심각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게, 야, 이거 보통 일은 아니다, 유다의 염소를 너무 따라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면 그나마 낫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이제 올리는데, 한 번 더 그 책 월요일날 인쇄소 넘어가기 전에 이제 구매하는 방법 그 아래 댓글로 달아 놓을 거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